안녕하십니까. 저 다이렉트 미디어 2022년 3월 첫 주 주간 정리인데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는 한 주에 정리 못했던 내용, 그리고 좀 글을 쓰다 보니까 좀 빠졌던 내용, 그리고 그 주간 기준으로 좀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좀 20분 내로 짧게 좀 손쉬운 내용으로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디즈니 그 이후에 광고 모델 확산,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런 부분들 많았는데, 이것도 PT를 통해서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예, 화면에 보시는 대로 3월 첫 주 내용이고요. 그 화면에 보시는 스튜디오는 MBC 뉴스가 스트리밍 뉴스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구축한 스튜디오예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화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MBC의 주력은 MBC 뉴스나우라는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이게 최근에 또 가입자를 확보를 하고 있고,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는 SXSW라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콘텐츠 축제인데 여기서도 좀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확산 가능, 그리고 워너미디어랑 디스커버리 합병, 그리고 CNN 플러스가 출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그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에 디즈니가 사실 좀 놀랄 만한 발표였죠. 원래는 광고를 포함 안 하다가 광고 포함한 콘텐츠를 내놓겠다고 하면서 그 아마 올해 연말에 광고를 포함해서 가격을 좀 떨어뜨린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를 내놓겠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들의 좀 반응이나 대응도 좀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디즈니가 콘텐츠 사업자로서 상당히 또 의미가 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입자도 1억 3천 명이 넘는 그 아마존이 있습니다만, 사실 스트리밍 중심으로는 넷플릭스는 2위 사업자라, 그러면 실제 넷플릭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나머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사업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워너미디어 디스커버리는 이제 3월 11일 날 디스커버리 주총을 통해서 합병을 의결했는데, 최종적으로 합병은 4월 11일 날 완성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 역시 또 워너미디어랑 디스커버리가 이 미디어 업계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NN 플러스는 지난해 이제 8월 달에 7월 달에 계속 그 서비스 시작한다고 하고, 사실 올해 들어와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사람도 뽑고 그리고 가입도 결정하고 했는데, 드디어 3월 한 2주 남았죠. 3월 29일 날 서비스 시작한다고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왜 넷플릭스를 이렇게 도입을 했냐? 사실 디즈니가 광고 모델을 도입한다고 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사업자는 넷플릭스고, 그 시장에서도 그러면 더 이상 넷플릭스도 광고 모델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넷플릭스는 좀 모호하는 스탠스를 저번 주에 발표를 했어요. 절대 아닌 거는 절대 없다라는, 절대라는 건 절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원래는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는 이제 광고하고 스포츠는 안 하겠다 했었죠. 근데 그 지난주에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3월 8일 날 모건 스탠리 미디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네, 이게 좀 여기서 이제 CFO라는 니우만이라는 사람인데 예, 좀 모호하게 말을 했죠. 스펜스만이. 예, 뭐라고 말했냐면, 당장 광고 모델 도입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막 밝혔는데, 근데 또 미래는 알 수 없다, 절대 아닌 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광고 모델을 좀 시장에 따라서 도입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모호한 답변했어요. 물론 계속 그 뒤에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해서 좀 피해 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디즈니도 넷플릭스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 그 왼쪽 화면을 보시면 넷플릭스하고 훌루 이렇게 미국 서비스들, 좀 미국 가격인데 이런 월간 가격들이 좀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거의 20달러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는 24,000원 가까이 되죠. 훌루도 한 10, 한 3달러. 그래서 대부분 서비스들이 한 10달러 중반에서
$20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가격이 계속 오르면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반면 이제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파라마운트 플러스 같은 광고 모델을 택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한 우리 돈으로 한 6천 원, 7천 원 이 정도로 하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좀 가격이 또 계속 오를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넷플릭스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넷플릭스는 광고 모델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현재 뭐 구독 시장은 10억 명 가까이 된다.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도. 그래서 뭐 자기가 지금 현재 2억 명 좀 넘는 가입자니까 충분히 계속 뭐 가입자가 증가를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닐슨이 뭐 매번 통합 시청률이라고 이제 1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중에서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용이 10% 정도예요. 비중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100을 사람들이 보는 TV를 보는 시간을 100으로 말한다면 10분 정도만 넷플릭스 본단 말이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뭐 이 시간이 늘어나고 구독 시장이 늘어나면 자기들도 이제 계속 성장할 거기 때문에 당장 지금 광고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콘텐츠 가격이죠. 그리고 월간 서비스 가격. 계속 넷플릭스도 이제 경제 사업자들을 경쟁하다 보니까 콘텐츠 투자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월 이용료 가격을 계속 올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거의 19.99달러 같은 경우도 거의 업계 최고 수준이고 사실 너무 올릴 경우에 기존의 유료 방송 사업자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 메리트를 못 느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못 올린다면 매출 올리기 위해서는 좀 광고 모델 같은데 좀 보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 사실 넷플릭스의 뭐 계속 매출 성장은 여기 왼쪽 표에도 있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분기별로 한 77억 달러 정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성장률이죠. 사실 오른쪽에 보면 연간 성장이 나오는데 그 2019년도에 막 급격하게 성장률이 컸죠. 왜냐하면 뭐 전에도보다 그 이렇게 콘텐츠 사업자가 많은 디즈니도 들어왔고 해서 시장이 커졌고 근데 이 경쟁이 또 2019년도 이후에 보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성장은 쉽지가 않죠. 앞으로도 경쟁은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매출 성장률이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광고를 도입을 해서 사실 매출을 좀 더 보존하고 그 주가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이제 종합적인 의견은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은 할 거다 이렇게 의견이 많이 모여지고 있죠. 이에 반해서 사실 애플이나 아마존 현재 애플 아마존도 광고 모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은 뭐 가격이 좀 싸요. 하지만 아마존은 뭐 그래도 아마존 프라임이 있기 때문에 거의 20달러 가까이 되는 비싼 가격인데 근데 이 두 서비스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 중 하나죠. 근데 왜 이 두 서비스를 뽑았냐면 현재 사실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사 서비스가 광고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나 내부적으로 시각은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업체는 광고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두 업체가 광고를 하게 되면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두 업체가 지금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 딱 하나입니다. 사실 뭐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광고를 받아서 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콘텐츠 투자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특별히 가입자 숫자나 이런 것들도 공개를 안 해요. 뭐 디즈니나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 가입자 숫자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여기는 뭐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현금 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광고 모델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도 향후에 이제 이 사업과 부가 좀 달라지고 시장이 커지면 광고 모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말씀드리면 그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은 일단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광고 모델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아마존, 넷플릭스도 여전히 시기의 문제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스트리밍 수익 모델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정리될 것 같아요.
광고 아예 없는 프리미엄, 그리고 광고랑 플러스해서 광고랑 구독료 플러스해서 하이브리드, 대신 좀 싸죠. 그리고 아예 무료 모델. 그런데 사실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높아요. 아무래도 콘텐츠 투자에 대해서 좀 계속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유료 구독자가 아예 없을 수 없고, 유료 구독자 있어야 광고 모델에 너무 의존되면 시장이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핵심이 뭐냐면 콘텐츠 양이 일단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또 중요한 이야기는, 이 하이브를 채택한 이야기는 TV에 지금 어떤 광고 모델이 급격하게 망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트리밍 사업자들 하이브를 채택하면서 그 TV 사업자의 어려움은 더 커질 거다. 근데 한국은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은 사실 제대로 없잖아요. 지금 뭐 외부나 티빙도 뭐 그냥 광고를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뭐 일부 하고 있지만, 도입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활발하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도 아마 콘텐츠 양이 좀 더 늘어나면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급격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디스커버리 원 합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렇게 잠깐 그 3월 11일에 있었어요. 디스커버리 초청이 있었고, 형태는 원래 그 워너미디어는 AT&T의 같은 회사인데요. 그래서 분사를 해서 워너미디어랑 디스커버리가 합병하는, 그래서 이름은 워너 브로더스 디스커버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뭐 기업 규모 자체가 50조가 넘는 규모고요. 그리고 이 업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그 이 합병된 서비스가 스트리밍만 유명한 것만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입자가 1,000만 명 이상 되는 것만. 뭐 제일 유명한 건 HBO Max죠. 거의 가입자 4천만 명 이상이고, 디스커버리 플러스도 거의 2천만 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CNN 플러스가 지금 나오면 여기서 보니까 3개 합쳐서 뭐 거의 1억 명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스트리밍 시장은 기존 넷플릭스, 디즈니, 그리고 HBO 상품군, HBO도 CNN 플러스랑 해서 번들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쟁의 의미는 콘텐츠 투자가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너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채널을 엄청나게 갖고 있죠. 그래서 HBO, CNN, 뭐 그리고 뉴라인 시네마, TBS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스포츠 중계 많이 하고요. TNT 뭐 그리고 디스커버리는 그 팬데믹 때 아주 컸던 채널이죠. 그래서 뭐 자연 다큐도 많지만 특히 푸드 채널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 많은 사람이 시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프라 인프라랑 같이 운영하는 채널도 가지고 있고, 좀 헐리우드에서도 이 합병을 좀 걱정을 하고 있고, 서로 이제 저 경쟁 구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디스커버리가 현금 보유력이 꽤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워너미디어가 조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합병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유럽 지역에 올림픽 중계권을 가질 정도로 이제 현금 여력이 충분한 회사고요. 그래서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미디어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뭐 CNN 플러스에 편성하기도 하고 HBO랑 같이 만들기도 해서 한 3조 이상의 그 콘텐츠 절감 효과, 시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게. 그리고 콘텐츠 투자도 거의 1년에 이제 10조 이상을 계속 투자를 해서 아마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단숨에 한 3위권으로 부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CNN 플러스가 3월 29일 날 이제 출시한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 CNN이 계속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그 콘텐츠 업데이트하고 이제 뭘 내놓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3월 29일 날 내놓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5.99달러를 일단은 내고요. 그리고 하루 8시간, 12시간 오리지널 편성을 하고, 뉴스뿐만 아니라 뭐 교양 영화, 여러 가지 콘텐츠, 그리고 인터랙티브 콘텐츠, 그리고 자기들이 뭐 최대한 내세우는 게 버추얼 타운홀 미팅 같은 거예요.
그 팬들하고 연결해서 앵커들하고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버추얼로 이렇게 뭐 토론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팬들이 질문하는 것들도 실제로 프로그램 반영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적인 계획은 아마 이번 주에 좀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콘텐츠 라인업들은 뭐 지난주에 뭐 많이 공개를 했고 그전에도 이제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그 CNN을 보니까 지금 그 저 제이크 테퍼 같은 그런 앵커들이 인터넷에서 자기가 이제 북클럽을 진행하거든요. CNN 플러스에서 그걸 또 이제 CNN에서 나와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인터넷에 아직 떠 있지는 않던데 어쨌든 새로운 콘텐츠 그리고 앤더스 쿠퍼도 뭐 워낙 유명한데 육아 프로를 진행하고 이렇게 많은 하죠. 그래서 뉴스 업계에서는 또 이 유료 뉴스 구독 모델이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CNN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한 첫 해 한 100만 명 이상 그리고 한 200만 명, 300만 명까지는 뭐 가지 않을까. 미국 내에서만. 아직은 미국에서만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뭐 상당히 저도 그렇고 많은 데서 그 실제로 뉴스 스트리밍이 성공할 거냐, 유료가 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아시겠지만 뉴스라는 거는 원래 무료가 많았잖아요. 인터넷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유료 뉴스가 물론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유료로 돈을 받지만 실제로 시청자들, 소비자들한테 과금하는 방식이 성공할 거냐라는 의견도 뭐 상당히 많아요. 근데 CNN은 뭐 비교적 자신감이 있는 표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략이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많이 공개가 될 텐데 하나가 뭐 뉴욕타임즈나 뭐 애틀랜틱, 월스트리트저널 이제 퀄리티 페이퍼라고 부르죠. 이 퀄리티 페이퍼들에 대해서 이미 뭐 유료 구독자 많기 때문에 비디오 뉴스에서도 이런 퀄리티 있는 이제 하이 퀄리티 콘텐츠가 아주 각광을 받을 거다. 그리고 돈을 낼 의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팬들이 많기 때문에 앵커를 따른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크리에이터 에코노미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앵커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오디언스 있을 거다. 그 과금 충분할 거라고 하면서 이게 두 가지가 자기들의 유료 시장에서 좀 아주 강점을 가지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은 이거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CNN 플러스를 런칭하고요. 그 장기적으로는 또 유료 방송 시청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료 방송 시청자들을 CNN 플러스로 옮기거나 이쪽 모바일이나 자기 생태계를 또 많이 넓히는 이런 쪽으로 CNN 플러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 플러스를 별도 앱을 만들지 않고 기존 CNN 앱에다가 하나 형태, PRP 형태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케이블을 통해서 CNN을 보는 고객들은 그 앱에다가 이제 로그인해서 CNN 플러스 콘텐츠는 아니지만 CNN이 또 제공하는 라이브를 볼 수 있고 뭐 반면에 또 CNN 플러스 오리지널 콘텐츠 구독 고객들은 여기서 앱을 볼 수 있는데 이 동시에 또 이 사람들은 케이블을 보는 고객들이 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앱을 새롭게 좀 활성화시켜서 현재 케이블 TV 시장에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려는 이런 새로운 어떤 디지털 전략으로 CNN 플러스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앞으로도 저도 뭐 실제로 이 서비스 나오면 한번 좀 써보고 한국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써보고 좀 장단점을 보고요. 이쪽은 또 현지 사업자들하고 또 많이 교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해외 진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데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조금 앞으로도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서 스트리밍 관련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거기서 또 공교롭게도 그 CNN하고 미국 MBC 둘이가 이제 메인으로 거의 참가하고 있거든요. CNN은 CNN 플러스에 나온 앵커들을 뭐 대거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데리고 와서 지금 자기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MBC는 MBC 뉴스 대표부터 시작해서 MBC가 또 CNN하고 완전 결이 다르게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또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사업자예요. 그래서 두 개 대비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